파리올림픽 아레나 슈드 한국 브라질 여자 탁구 단체전. 신유빈 선수의 상대 브라질 선수에게 시선이 쏠렸었던 경기가 있었는데요. 더 충격적이게도 그녀에겐 오른팔이 없었지만 신유빈 선수를 진땀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국 관중들의 예상 밖 행동에 경기장이 술렁였었는데요. 경기 후 브라질 선수의 놀라운 고백, 한국인들에 대한 뜻밖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한편 또 다른 경기장의 이스라엘 미녀 태권도 선수는 한국에 대한 충격 발언도 불사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들이 겪은 잊지 못할 순간, 지금 바로 파헤쳐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CNN 국제부 특파원 레이첼 모리슨입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세계를 누비며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게 제 일이죠. 호기심 많고 도전을 즐기는 성격 덕분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취재였지만 지금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은 것 같아요. 특히 문화의 힘,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 브라질 취재는 제 인생을 바꿀 만한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죠. 브라질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번 취재의 주인공을 만나러 갔어요. 알렉산드르라는 탁구 선수였죠.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쪽 팔이 없는 선수가 어떻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알렉산드르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레이첼 씨. 브라질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녀의 인생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알렉산드르는 6개월 때 백신 부작용으로 오른팔을 잃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찡해졌어요. 어떤 부모님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알렉산드르의 다음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부모님은 제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특별해, 그리고 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됐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깨달았어요. 두 팔, 두 다리들을 그냥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알렉산드르에게는 달랐던 거죠. 7살 때 오빠가 치는 탁구를 보고 저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제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결국 허락해 주셨죠. 알렉산드르의 눈에서 반짝이는 열정을 보며 저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한 팔로 탁구를 치는 것,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균형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케이트보드와 풋살로 균형 감각을 키우면서 계속 도전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변명하는지를요. 알렉산드르는 그런 변명 대신 끊임없이 도전했던 거죠. 그렇게 노력한 결과 패럴림픽에서 메달도 따고 마침내 올림픽 무대에까지 서게 됐어요. 브라질 최초로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동시 출전하게 된 거죠. 알렉산드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도전 정신, 끈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들이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보게 된 거죠. 파리올림픽에서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알렉산드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특히 한국 선수들과의 경기, 그리고 한국 관중들의 응원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리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번 취재의 진짜 핵심이 될 거란 것도요. 그녀의 눈빛이 특별히 반짝이는 걸 느꼈어요.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 있어요. 바로 신유빈 선수와의 경기예요. 알렉산드르가 말을 이어갔어요. 경기가 끝난 후 신유빈 선수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알렉산드르 선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선수님의 열정을 보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아닐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관중들의 응원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좋은 플레이를 할 때마다 한국 관중들도 박수를 쳐주시고 환호해 주셨어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죠. 상대 선수를 이렇게 응원해 주다니.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뛰어봤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어. 알렉산드르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스포츠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따뜻함과 응원,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 아닐까 싶었죠. 그때부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알렉산드르가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도깨비를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죠. 루시의 팬이 됐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브라질에서 만난 탁구 선수가 한국 배우 이름을 말하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러다 K-팝도 알게 됐어요. BTS의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할 때가 많아요. 알렉산드르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의 힘에 새삼 놀랐어요.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이렇게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다니요. 한국 음식도 정말 좋아해요. 김치, 불고기, 떡볶이까지도요. 브라질에 있는 한국 식당을 종종 가는데 가게 주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혹시 한국어도 배우고 계신가요? 알렉산드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르가 왼팔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예요. 제 인생의 모토이고 힘들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면서 힘을 내요. 그 순간 저는 알렉산드르의 강인함과 동시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희망과 도전의 상징이 된 것 같았죠.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강에서 치맥도 해보고 싶어요. 남산타워도 꼭 한번 가보고 싶죠. 알렉산드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먼 나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이번 취재가 단순히 한 선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문화의 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교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걸요. 알렉산드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 생각했어요. 알렉산드로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코파카바나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부신 모습의 한 여성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마치 모델처럼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은 분명 운동선수 같은 무언가가 있었죠.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운동선수신가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태권도 선수예요. 아비샤그 샌베르그라고 합니다. 순간 제 입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아,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맞죠? 아비샤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를 아세요? 정말 놀랍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녀는 휴가차 브라질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연히 만난 우리는 해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아비샤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13살 때 우연히 태권도 시범을 봤어요. 그 힘과 우아함에 완전히 매료됐죠. 그때부터 태권도의 본고장인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매력을 느꼈어요. 태권도를 통해 한 나라의 문화에 빠져들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올림픽 동메달을 따셨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비샤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메달보다 더 큰 꿈이 하나 있었죠. 바로 한국에 가보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궁금증이 폭발했어요. 또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게 신기하기도 했죠. 그럼 한국에 가보셨나요? 아비샤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네, 올림픽 이후에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그녀는 한국 방문 경험을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국기원을 방문했을 때의 감동, 한옥마을에서 느낀 전통의 아름다움,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 국기원에 갔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태권도의 본고장이잖아요. 그곳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비샤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녀에게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인 것 같았죠. 한옥마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전통 가옥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키는 나라인지 느낄 수 있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남산타워요. 거기서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제 꿈처럼 눈부셨죠. 아비샤그의 눈에서 반짝임을 발견했어요.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꿈의 나라 같았어요. 레이첼 씨, 제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걸요.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스라엘 선수의 이야기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아비샤그의 한국 방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특별한 열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물어보고 싶어졌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 문화는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녀는 먼저 한국 음식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김치를 처음 먹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지금은 매일 김치를 먹어요. 저희 나라 음식과도 궁합이 잘 맞거든요. 아삭한 식감과 적당한 맵기, 그리고 다른 음식과 먹을 때면 입이 헹궈지는 느낌이었죠.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도 정말 좋아해요. 아, 그리고 삼겹살은 친구들과 함께 구워 먹는 재미까지 있어요. 아비샤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어요. 한국 음식의 매력이 이렇게나 강했다니 놀라웠죠. 다른 한국의 문화는 어떠세요? 저는 기생충을 보고 봉준호 감독의 팬이 됐고요. 한국 영화는 정말 퀄리티가 높아요. 스토리도 좋고 연기도 훌륭하고 게다가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적인 가치관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더 매력적이에요. 아비샤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의 힘을 실감했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다는 게 신기했죠. 사실 더 큰 꿈이 있어요. 아비샤그가 조금은 수줍은 듯이 말했어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태권도를 가르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는 꿈을 볼 수 있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한국 문화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아비샤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정이라는 개념이 정말 좋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문화, 그리고 예의를 중시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또 빨리빨리 문화도 좋아해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돼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됐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아비샤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솟아나는 걸 느꼈어요. 아비샤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아비샤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레이첼 씨도 한국에 한번 가보세요. 분명 저처럼 매료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취재지로 한국을 제안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직접 가서 보고 싶어졌거든요. 아비샤그와 헤어지며 저는 이번 브라질 취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탁구 선수와 태권도 선수, 그리고 그들을 연결해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전달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답니다. 아비샤그와의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알렉산드르와 아비샤그,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선수의 이야기가 한국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걸 보며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나라, 큰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목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 지도에서 보면 정말 작은 나라죠.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알렉산드르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한쪽 팔이 없는 그녀가 탁구를 통해 꿈을 이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받은 따뜻한 응원. 그녀의 왼팔에 새겨진 문구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아비샤그,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든 그녀의 이야기. 한국 음식을 사랑하고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져 한국어까지 배우는 모습. 심지어 한국에서 살겠다는 꿈까지 꾸고 있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특별한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정과 열정이었죠.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열정.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콘텐츠들이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관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소프트 파워라고 부르는 이 영향력, 어쩌면 이게 21세기를 주도하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보다 문화의 힘이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어요.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껴보고 싶었죠. 한국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일상은 어떤지 모든 게 궁금해졌어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음 취재지로 한국을 제안해야겠다고요. 이번 브라질 취재는 제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줬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죠. 잠들기 전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야경, 한복 입은 사람들, 불고기와 김치 사진들 하나하나 넘겨볼 때마다 가슴이 설렜죠. 한국 당신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곧 만나러 갈게요. 이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었답니다. 제 꿈속에서는 이미 서울거리를 누비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으로 오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라질에서의 두 선수의 만남에 대해 어떠셨나요? 두 선수를 만났는데 전부 한국에 대해 극찬을 하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구독자님들도 뿌듯하지 않으셨나요? 저 역시 이 두 선수를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